네, 안녕하세요. 법이 어렵다고 느끼셨다면 걱정 마세요. 여러분의 법률 궁금증을 쉽고 빠르게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이선홍 변호사님과 함께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관련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처벌이 너무 약한 거 아닌지, 아니 몇 번을 하면 징역형 받을 수 있나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의 실제 기준과 면허 정지와 취소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어떤 경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또 처벌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네, 먼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다고 해서 전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근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그게 곧 음주운전이잖아요. 맞아요? 네, 만약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지는 않는 것이죠.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혈중 알코올 농도 0.03%가 어느 정도 마셨을 때 수치일까요? 0.03%라는 수치는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성인 남성 기준 소주 한두 잔을 마시고 1시간 정도가 지난 뒤에 나오는 수치 정도인데요. 이 수치는 전날 과음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숙취운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주운전이 아니라 숙취운전이라는 말이 진짜 실제로 있는 일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아침에 단속을 당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제가 아는 한 공무원분은 인터넷에서 간이용 음주 측정기를 사두고 아침에 0.000%가 나오지가 않으면 대중교통을 타고 출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음주를 하실 일이 많고 아침에 운전을 하실 일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간이 음주 측정기를 구매해 두시고 참고용으로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는 음주 측정기는 경찰이 쓰는 것과는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참고용으로만 쓰셔야 되고요. 경찰에 음주 단속을 당하시고 나서 집에서 음주 측정기를 했을 때는 안 걸렸는데요 라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네, 그렇겠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알코올 수치에 따라서 형사처벌 그리고 행정처분의 정도가 많이 달라질까요? 네,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0.08%, 0.2% 이상의 경우에 각 처벌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는 추후에 표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음주운전 횟수가 2회 이상일 경우에는 0.03%에서 0.2% 미만일 경우와 0.2% 이상일 경우를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고요. 네. 대인 사고를 낸 경우에는 상해인지, 사망인지에 따라 형량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상황이 상세하게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행정처분도 궁금하네요. 행정처분에 대해 설명드리면 1회 음주운전인 경우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벌점 100점. 벌점 100점은 사실상 면허정지 100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1년 내에 벌점이 121점이 넘어가게 되면 면허 취소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꼭 유념하시고요. 0.08% 미만인 경우라도 인사사고나 대물사고를 내는 경우에는 면허 취소 1년에 해당합니다. 0.08% 이상인 경우 면허 취소 1년에 해당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상황에서 대물사고를 낸 경우에는 면허 취소 2년, 음주운전 2회 이상이거나 2회차에 인사사고나 대물사고가 나는 경우 면허 취소 2년,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0.03% 이상인 경우부터 면허 취소 2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은 되게 큰 사고가 있을 경우에 최대 2년 정도 취소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더 길게 취소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뭘까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인사사고나 대물사고를 내는 경우 면허 취소 3년에 해당할 수 있고요. 흔히 뺑소니라고 부르는 인사사고 도주의 경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허 취소 5년에 해당합니다. 편의를 위해서 면허 취소 몇 년이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면허 취소라는 개념 자체는 동일하고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까지의 결격 기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니 근데 전 들으면서 더 있다고 하셔서 10년, 20년 될까 했는데 사망사고를 내고도 5년 취소된다. 적당한가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모자라 보이는데. 조금 짧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형사처벌과 병과되기도 하고 면허 취소는 5년을 상한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혹시 행정처분
형사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네, 음주운전자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당한 뒤로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시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받으신 이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뭔가 좀 억울한 경우나 아니면 나 이렇게 나는 인정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경우에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운전이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라거나 모범 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을 하신 경력이 있다거나 교통과 관련해서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으신 경우에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건 어쨌든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겠지만 한 번에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면 그걸 봐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더 이상은 선행하지 않으시는군요. 처벌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제한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초과하였다거나 대인 사고를 일으켰다거나 음주 측정 불응 또는 그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과거 10년 내에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게 음주운전은 음주 측정기로 그 측정을 해야지만 딱 처벌이 정확하게 내려지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수치가 정확히 측정되어야만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만약 술에 취한 상태로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놓았고 이는 거의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와 비슷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형량에서 더 유리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아니 여기서 뭐가 더 유리하고 뭐가 더 불리하다는 거를 계산하는 게 참 어리석지만 네. 그게 또 궁금하실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최근에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세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예 측정을 받지 않고 측정 요구도 받지 않으면 음주운전죄나 음주 측정 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서 운전을 하다가 음주 측정을 하는 경찰분들이 보이면 차를 갓길에 세워두고 도주를 한다거나 차에 앉아서 구비해두었던 술을 마심으로써 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한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뉴스에 많이 나오죠. 네, 이런 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25년 6월 4일부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 또는 노면 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한 사람의 경우에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게 얼마 안 남았네요. 한두 달 정도 남은 일인데. 네, 맞습니다. 네, 이걸 좀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겠네요. 혹시라도 뭔가 약간 어리석은 행동을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6월부터 바뀐다는 점 기억하셔야겠네요. 네. 위 법률은 운전한 후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예시를 든 것처럼 도망을 가거나 추가로 차에 앉아서 술을 마시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듣다 보니까 점점 뭔가 법이 음주운전한 사람들을 더 처벌하는 방향으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음주운전 관련해서 당연히 모든 걸 주의해야겠지만 특별히 더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대리운전을 부른 상태에서 음주 측정으로 단속을 당하십니다.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차가 있는 곳을 찾지 못하니까 큰 길까지만 차를 빼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나가시다가 사고를 내시기도 하고요. 술집에서 술을 먹던 옆자리 사람이 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고 다른 손님이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시기도 합니다. 네, 특히 요즘은 되게 뭔가 준법 정신이 투철하신 시민분들이 많아서 음주운전 갔다면 바로 신고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죠. 제가 봤던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다 싶었던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대리운전을 부르고 조수석에서 쉬고 계셨는데 주차장에서 뒷차 주인분이 오더니 차를 빼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분은 나는 술을 마셔서 안 되고 곧 대리운전 기사가 오니까 그때 빼주겠다. 아니면 당신이 빼달라라고 말을 했는데
뒷차분께서는 급하게 나가야 된다면서 몇 미터만 빼달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분도 몇 분을 버티다가 결국 몇 미터를 빼주셨는데요. 뒷차주분께서 몇 분간 기다리신 게 화가 났는지 음주운전자가 있다고 신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분들이 와서 음주 측정을 했고 음주운전을 한 게 인정이 돼서 벌금형을 받게 되셨는데요. 법원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긴급 피난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진짜 좀 안타깝네요. 물론 잘못하셨지만 안타깝긴 하다. 네. 이처럼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황에서 차를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처벌받으실 수 있으니까 술을 마신 상황에서는 절대 운전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특히 다른 도교법 규정들은 대부분 도로에서 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더 강한 처벌을 위해서인지 주차장 같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다만 시동을 걸고 에어컨이나 히터를 켜고 대리운전 기사님을 기다리시는 것은 괜찮으니까요. 시동만 걸고 조수석에서 앉아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음주운전을 하면 판단 능력이 되게 떨어지고요. 또는 뭐 졸음운전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난폭운전, 뭐 아니면 반응 속도도 좀 더뎌지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형 사고나 인명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가 되는데요. 물론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도 하면 절대 안 돼 라는 상식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이 술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제력을 흐트리잖아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 운전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뭐 한두 잔 마시지 마시고 음주운전 절대적으로 금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이 차를 가지고 가신 자리에서는요, 술 마시지 않거나 아니면 미리 대리운전을 시간차로 예약해 두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음주운전 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음주운전 관련된 법적인 뭐 지식이나 어떤 법률 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요, 문의사항 댓글로 남겨주시면 변호사님께서 직접 답글을 달아주신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주제로 뵙겠습니다. 안녕!